오늘 2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셈은 에벨을 온 자손 셈이 그 조상이 됐고 야벳의 형이라 하면서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하며 이제 셈의 후손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우리가 그런 얘기 주로 이제 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담의 후손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심판을 하시고 노아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를 놓고 노아의 후손이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32절에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 노아에 의해서 되어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그 중에 하나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기에서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하는 세상의 단어와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 세상이 나뉘었고 열국 백성이 나뉘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볼 때 그렇게 하면 이때 이렇게 나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5절에 나뉘었으면 세상이 나뉘어짐을 얘기야. 세상이라는 거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5대양 6대주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나라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5대양 5대주라 그러기도 하고 5대양 5대주라고 하기도 하고 좀 나라마다 조금 보는 관점. 다시 말하면 아메리카 있죠, 그죠?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하고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남미하고 북미를 하나로 해가지고 5대양 5대주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대양 6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과학자들이 대륙이동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연도수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라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미스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엄청난 옛날 건물 있잖아요. 돌로 만든 건물들 있잖아요. 그죠? 관광지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 돌로 새긴 그림들이 공룡들이 막 나와 있어요. 공룡들이 막 이렇게 목이 긴 공룡들 있잖아요. 그죠? 그 공룡들이 그 건물에 코끼리하고 막 새겨져 있는데 같이 사람들과 함께 그 공룡들이 막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과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람이 살기 시대에 공룡이 살다가 공룡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던 시대가 있지 않았었는가. 그렇으니까 여기에 뭐 공룡을 이렇게 그러지. 요새는 고고학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이 뼈를 축출해 뼈를 보고 그다음에 화석을 보고 이렇게 공룡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류가 여러 종류를 갖다 놓고 공룡의 이름들을 쭉 쓰는데, 그런데 가면 그 공룡이 이 돌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 오늘날은 화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물 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공룡을 다시 이렇게 형태를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500년에서 더 길게 가면 15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런 고고학 그것도 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거 그릴 수 있었는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 보면, 화석에 나오는 거 보면 그거는 사람이 같이 살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과학자들이 해요. 그런 거 보면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미스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1%도 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몇 억 년, 뭐 연도수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대륙이동설을 얘기하면서 약 한 3억 년 전에는 저렇게 지구가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 창조입니다. 셋째 날 창조. 우리 1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그러니까 여러 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5대양 6대주로 물이 이 5대양으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뭐 이렇게 물이 그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물이 하나가 되어져라. 그래서 저 묻이 이렇게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라운드가 생겨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밟을 수 있는 땅. 그래서 그랬더니 묻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랜드라,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보면 1억 3만 5천 년 전에 이제 대륙들이 점점 옮겨지기 시작하죠. 저렇게 대륙들이 저렇게 옮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약 6,500만 년 전에 더 옮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형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이 대륙 이동설, 이 판게아의 이동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25절에 벨렉을 놓고 이때 땅이 갈라졌다. 이때 한순간 그냥 지구에 이렇게 이동이 되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학자들은 이 대륙이동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현재 이렇게 6,5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인류의 발달의 중심지가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분류는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한 분류는 저 위로 유럽으로 가고 또 한 분류는 이 동남아시아로 내려오고 한 분류는 이렇게 몽골 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그 다음에 멕시코로 이렇게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순식 이렇게 갈라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요새 좀 며칠 동안 한참 시끄러웠던 한 일주일 동안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 북쪽에 제일 북극에 있는 그 얼음 땅 그린랜드 있잖아요. 그린란드라고도 하고 그린랜드라고도 하는 그 땅을 트럼프가 덴마크 보고 야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그린랜드가 근데 사실은 이 그린랜드가 덴마크 땅이 된 지가 이제 1953년이에요. 그 전에는 미국령으로 있다가 또 그 전에는 노르웨이령으로 있다가 사실은 노르웨이령이 맞는 말이거든요. 노르웨이령이 있다가 이제 덴마크령이 됐다가 그래가지고 그래 덴마크는 사실은 저 그린란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 그린랜드 사이에 그린랜드 앞바다를 노르웨이해라 그러잖아요. 노르웨이해. 그리고 노르웨이가 그 쭉 길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노르웨이해인데 나중에 덴마크한테 뺏겨가지고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그 그린랜드가 우리 이 나라 그러니까 남북한의 한 10배 정도가 돼요. 남북한의 10배 정도가 돼요. 남북한의 10배 그린랜드가.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뭐냐 하면 대륙과 섬의 차이점이 뭐냐, 어디까지를 대륙이라 그러고 어디까지를 섬이라고 그러냐, 그 기준이 저 그린랜드예요. 그러니까 그린랜드보다 더 크면 대륙이라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린랜드보다 적으면 섬이라고 해주는데, 그래서 그린랜드도 섬이라고 하죠. 바닷가 가운데 떨어져 있으니까 대륙이라 안 그러고 그래서 이 남북한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넓은 그 땅, 인구가 한 5만 정도, 6만, 5만 그 정도 사는데 그 땅을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랐다,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냐 하면 성경을 조금 깊이 보고 또 그냥 슬쩍슬쩍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세히 보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이 지구를 보고 또 이렇게 우리 인류를 보는데 조금 더 쉽고 수월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큰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역사가 뭐면 큰 역사라는 얘기는 가장 이렇게 큰 충격적인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충격적인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충격적인 역사에서 홍수의 사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죠? 그 홍수의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나오는 이 10장 25절에 나오는 땅이 갈라진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번의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이거든요. 이 바벨탑의 사건은 이 흩어짐의 사건이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보면 학자들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진화론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대륙 이동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진화론과 연관이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은 진화론과 연관되어지고 하는 그 사건에서는 이 큰 충격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바벨탑의 사건이 그냥 무시되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카의 대륙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문명들이잖아요. 잉카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성되어졌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은 거의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거의 가설이고 추측이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나비 너무 많아서 뭐 다 죽었지 않았을까. 뭐 몇만 명이 되고 뭐 어떻게 전부 다 그냥 가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이 큰 노아의 홍수라든지 그다음에 땅이 갈라지는 사건. 땅이 갈라지는 사건은 정말로 뭐랄까 적당한 표현이 안 되지만 이 혼비백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것처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뭐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지진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지진이 있어도 약간 살짝 지진이 아니야 이거.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 정도, 안 그러면 아예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로 지진이 한 뭐 예를 들어서 6 정도, 6.5 정도 이렇게 지진을 경험하고 나면 이건 충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한번 흔들고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여진이라는 게 정말로 사람을 정말로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그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살던 곳에서 한 50km 바깥에서 6.5의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매스컴에서 한 얘기가 위성 사진을 찍었더니 그 노스리지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던 데서 한 3, 4km, 1, 2km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 3, 4km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 있는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었던 그 땅이 동쪽으로 그 6.5의 지진이 났는데 땅이 20cm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20cm면 한 뼘이에요, 한 뼘. 이 지진을 통해 가지고 한 뼘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진을 경험하고 밤에 계속 좀 있다 보면 또 흔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공원에 다 나와요. 무너지는 땅이 없는 건물이 무너지고 공포가 나는데 전부 다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위에 있었던 땅이 20cm밖에 안 옮겨졌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 대륙 이동설을 하면 저 대륙이 갈라졌으면 얼마만큼 멀리 옮겨진 거예요, 대륙이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대륙이 엄청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자면 11시간, 12시간 걸리는데 서부까지 가는데도 이런 대륙 이동이 되어질 때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 상상을 초월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과 능과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성경에서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식인이라든지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벨렉 시대에 땅이 갈라졌고 이 노아로 후손들로부터 세계 모든 이렇게 12개 백성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열국들 또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두가 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